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3월 5일 봄비가 내리는 화요일입니다. 봄을 재촉하고 모든 생물이 소생하는 계절 봄을 맞이했는데요. 역시 한국 자생지의 출란들이 개화를 시작하고 향기를 바라는 봄춘자 출란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모든 에란인들이 수집하고 산채하여 재배장에서 기르는 난들이 세력에 따라서 꽃을 피웠는데요. 이 꽃들이 단위단위에 지역회, 연합회, 전국 대규모로 꽃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일요일 대구난연합회 봄꽃 전시에 출품되었던 난들이 속속 많은 유튜버들과 에란인들의 사진자료, 영상자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동행튜브의 출란을 농장에서 재배하는 중에 30여 분의 꽃을 달아가지고 그 중에 3분의 1을 출품을 하였습니다. 영상에 보시는 이 꽃은 명명품 1호라입니다. 꽃을 3경을 달아가지고 출품을 하였는데 두하 소심 부분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오른쪽 첨부된 그림이 전시되었을 때의 상을 받은 모습을 첨부하여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두화를 보실 때에 8개의 정원판이 있습니다.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8개의 원이 하나의 꽃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의 형태의 두화입니다. 이 두화의 형태의 꽃 정가운데에 설판이 설백색의 소심으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짐으로 인해서 모든 전시회에서 대상을 여러 번 받은 종력이 있는 난초입니다. 저 역시 연합전이다 보니까 많은 난들이 잘 재배되어 출품된 상황에서 경합하고 금상을 받았는데요. 금년에 두화소심 1호라를 처음으로 출품을 하게 되면서 첫 출품에서 금상을 받았습니다. 연합전에 나온 1호라가 한 10화분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금상을 주었습니다. 꽃대 하나가 신장을 잘 못하고 꽃대 세대가 이렇게 모습으로 전시에 출품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왼쪽에 있는 작은 꽃대를 절하하고 2대의 꽃을 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인데 안타까워서 제가 절하를 하지 못하고 꽃 3개를 다 달아서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꼭대기에 바로 주판입니다. 주판의 꽃이 머리에 이렇게 바가지처럼 모습을 갖추고 있지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 팔처럼 벌려져 있는 것이 부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원을 그리고 있는 녹색의 지붕처럼 되어 있는 2개의 꽃잎이 봉심입니다. 그 봉심 밑에 하얗게 눈처럼 되어 있는 것이 설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설판이
아무런 잡색이 없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 하나를 보고 8개의 원이 그려지는 것이지요. 첫째, 주판과 부판이 하나의 원입니다. 그리고 봉심 2개와 봉심과 그 다음에 설판이 하나의 원입니다. 그리고 각자 주판 하나, 부판 하나, 또 부판 하나, 그 다음에 봉심 부분에 꽃잎이 2개, 그 다음에 설판 하나 해가지고 종합해서 8개의 정원판이 하나의 꽃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화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두화와 원판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것이죠. 꽃잎이 바가지처럼 오므려 있는 것은 두화이고요. 두화이지만은 그것이 손바닥처럼 펴졌을 때는 원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둥근 형태를 모양을 갖추고 있을 때, 물을 담았을 때 물이 담겨져 있을 만큼 바가지 형태를 이뤘을 때를 두화라. 그래서 두화가 콩두자를 얘기하지만 콩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크더라도 그 형태를 갖추면 두화입니다. 그러나 두화의 형태의 잎이 손바닥처럼 쫙 펴져서 물을 담을 수 없고 흘러내린다면 그것은 원판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규정해서 생각하고 원판이다 또는 두화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두화소심 1호라가 얼마나 훌륭한 난초인가에 대해서는 정두화로서 8개의 원심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꽃을 잘 피우고 꽃대를 잘 올립니다. 보통 두화들이 꽃대를 잘 못 올리는 품종인데 1호라만큼은 시원시원하게 꽃을 잘 꽃대를 올립니다.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꽃이 질 때까지 그 모양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꽃잎이 두껍고 그리고 원을 그리고 있는 꽃잎의 정가운데 설판이 순백색의 즉 설백색의 하얀 소심이기 때문에 더 아름답고 가치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핀지가 조금 시간이 지났고요. 왼쪽은 오른쪽보다 조금 늦게 피었는데 출품 전시회에 가장 딱 잘 어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설판이 원설, 설판이 동그란 원설, 원을 그리는 원설에 그 다음에 뒤로 말리지 않는 대포설, 대포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포설이 안쪽으로 바가지 형태를 갖추고 안쪽으로 위로 올라오면 여의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오른쪽은 뒤로 약간 말린 형태이고 왼쪽은 대포설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1호라의 꽃이 5장 잎에 한 5촉 정도의 세력의 꽃을 한 3개 내지 더 확장되면 4개 5개 정도까지 시원하게 올리게 된다면 가히 1호라를 따라갈 만한 출란이 또 있겠는가, 그렇게 저는 늘 여기고 있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푸른색의 또 흰 소심의 두화에 만약에 꽃잎이 색이 들었다, 흰색이 됐든 주금색이 됐든 황색이 됐든 홍색이 됐든 또 산반이 잘 들었든 간에 어떤 색이든 색이 들었다 하면은, 색화가 됐다 하면은 아마도 이 세상에 처음 나오는 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줄임말로 얘기하면 색두소라고 그러죠. 색두소. 그래서 그 색이 홍색일 때는 홍두소, 황색일 때는 황두소, 그 다음에 주금색일 때는 주도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지금까지는 두화나 원판에 정확한 색화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형태의 꽃에 색이 들긴 했는데 복색이 들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의 3대 복색과 태극선 신비 지준이 있는데 복륜복색, 중토복색 있잖아요. 그런 복색이 1호라에 색이 들었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천하에 없을 난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줄임말로 얘기한다면 그것도 복두소가 되겠지요. 이 세상엔 아직도 없습니다. 많은 에란인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꽃을 보러 가기도 하지만 꽃이 진 4월 이후에는 전국에 있는 사냐에 잎에 무늬가 든 잎에 무늬가 든 여배를 찾아서 산행을 하고 채집을 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산채를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보통 그 잎이 무늬가 들면 그 나중에 꽃이 피었을 때는 그 무늬를 거의 90% 이상 따라갑니다. 그래서 꽃이 피지 않은 비수기라도 산에 있는 여배를 보면서 꽃을 예상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서나 서반 계통의 잎을 만났다면 아, 이 난초는 홍화나 황화가 피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예상이 거의 다 적중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영상을 올릴 때도 보면 잎이 꽃을 비례한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영상에 글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수기, 꽃이 비수기인 여배를 찾아서 산에 가셔가지고 잎의 무늬를 발견했다. 그걸 이제 변이종, 잎의 변이종이라고 합니다. 보통 출라는 파란 잎이지요. 그리고 약간의 중수엽도 있지만 노수엽도 있고 아래로 처지는 형태의 잎들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그 잎의 모양이 또 무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잎에 무늬가 든 여배품이 산반이 됐든 서가 됐든 호피반이 됐든 복륜이 됐든 간에 잎에 무늬가 들었을 때 그 잎이 단엽이라든지 잎변이라든지 환엽이 되었을 때는 그 잎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상승하게 되지요.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보통 잎이 아닌 잎변이나 환엽이나 단엽에 무늬가 든 잎에 무늬가 든 난초를 만났다면 어떤 꽃을 예상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두소나 황두소나 홍두소 같은 산반 두화소심 같은 것들을 예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잎을 보고 어떻게 소심을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이것이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여름 장마철 전후로 신화가 온도가 높기 때문에 신화가 쑥쑥 자라지요. 신화가 땅속에서 벌브를 통해서 신화가 붙어 가지고 땅 위로 올라올 때 약 손가락 1m나 2m 정도 올라왔을 때 소심을 가리는 방법은 그 잎에 즉 화근이 다시 말하면 잡색이 없이 하얀 잎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잎이 잡색이 없이 올라오면 이 난초는 소심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 또한 많은 경험을 통해서 거의 50% 이상은 가능하게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초보나 중급 되신 분들은 여러 가지의 잎이나 또는 꽃을 보고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몇십 년을 잎을 보고 꽃을 보며 신화를 봤을 때 산에 가서 꽃이 없는 잎을 봐도 꽃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꽃을 봤을 때도 가치를 평가할 만큼
수준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인터넷이 보급이 안 되고 SNS 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됐기 때문에 서로 전해 듣고 경험을 통해서 공유하고 또 산에 가서 여러 번 꽃 피는 것을 보고 신화 올라오는 걸 보면서 또 재배를 하면서 경험으로 터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무나 SNS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너무나도 자세히 공부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초급에서 바로 중급으로, 중급에서 고급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아무튼 산의 자생지에 가서 산채를 하시지 않는 분들, 즉 인터넷으로만 보고 공부하시는 분들, 다른 분들이 전시에 출품한 것만 보시는 분들은 그 난초의 실질적인 생리를 잘 모릅니다. 그 생장 과정을 처음부터 산에서 자생지서부터 재배를 통하여 단연간 경험을 할 때에 이런 여러 가지의 미래에 대한, 이 난초에 대한 그 품종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고 또 판단 기준이 서기 때문에 판매나 구입도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후회되지 않을 만큼 스스로 평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면, 혼자는 힘듭니다. 그래서 작은 나누회가 됐든 큰 나누회가 됐든 연합회가 됐든 소속하시고 그 에라인들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많은 그런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가운데 터득하시는 것이 더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배는 산에서 산채를 하거나 구매를 해서 내 난실에 갖다 놨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계절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첫째, 재배 환경이 중요합니다. 온도가 잘 조절할 수 있고 관리되는 환경, 햇빛과 통풍을 잘 원활하게 시켜줄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이제 재배자의 노력이 필요한데 때로는 살충 살균을 해줘야 되고 비료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상황에 따라 분갈이를 하고 분촉을 하고 이렇게 난초를 생장시켜 나가는, 번식을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꽃도 보고 신화도 보는 것입니다. 난실에 그냥 갖다 놨다고 해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치하게 되면 죽습니다. 물 주는 것도 너무 과습해도 안 되는 거고요. 적당한 그 화장토가 말라가는 것을 보고 물을 주는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지요. 사계절 조절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틀 만에, 때로는 5일 만에, 때로는 10일 만에, 때로는 뭐 보름 만에, 이렇게 계절에 따라, 그리고 난석이 마르는 속도에 따라 그렇게 물을 주면서 때로는 살충살균을 하고 비료를 주고 분갈이를 하고 분촉을 하면서 번식을 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름에가 가장 이제 리스크가 많은 계절이잖아요. 난초의 가장 치명적인 병이 바로 연부하고 근부입니다. 근부는 잘 평가를 못 하시겠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연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연부로 무너지는 것은 대주도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세력이 약한 것도 무너집니다. 관리 취급을 통해서도 병이 전염이 돼서 무너지기도 하고요. 공기 중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이 침입을 해서 신화 쪽이 연약한 조직에서 병이 생겨가지고 모촉도 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배를 하시는 에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한 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신화가 올라오는 시기부터 초가을까지는 연부와 근부에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약도 골고루 살충과 살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대구난연합회 2024년 봄꽃 전시회에서 금상을 받은 1호라를 영상에 올려드리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터득을 위한 그런 난에 관련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구난연합회에 15개 이상의 난우회가 있는데 소속하셔서 서로 교제를 통해 배우시기 바라고,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동행튜브 저의 컨셉이 출란인데 오셔서 많은 영상을 접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4년 3월 5일 화요일 비가 내리는 봄비가 내리는 오늘 오전에 제가 이제 수상한 두화소심 1호라를 올리면서 이런저런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라고 삶의 여정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